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하고 저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기본적으로 가장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이 삽비 연필로 낼 수 있는 색의 톤을 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삽비로 내는 것은 어두운 데를 가장 진하게 낼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밝은 톤을, 아주 진한 연필이기 때문에 밝은 톤은 아주 밝게 그려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이 어디서 오느냐, 항상 처음에 생각할 것은 물체의 형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따져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그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밝은 면은 시선 방향을 기준으로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앞쪽이 제일 밝고 뒤로 가면서 똑같은 밝기를 보이더라도 약간 흐리게 해줘야 되고, 중간 면은 또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면보다 어둡다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중간면의 범위 안에서 앞에 있는 건 밝고 뒤로 가면서 약간 어두워진다. 그리고 어두우면은 시선 방향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가장 진하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밝아져서 반사광이 나오고 빛이 오는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그 빛의 기본 원리도 실내가 아니라 광원이 하나인 그 실외에 그 광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톤과 면이 있어서 숲과 나무처럼 크게 하나의 그 톤으로 얘기할 때는 그 톤 안에 면이 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전 10시나 오후 2시 그때가 이제 햇빛이 우측 반측광이나 좌측 반측광이 돼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가장 그 남자답게 또 명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10시나 2시경의 인물도 그리면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 음감을 가져야 하듯이 절대 색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밝은 색깔과 중간 색깔, 어두운 색이 있을 때 가장 흔들리는 것이 중간색입니다. 그래서 중간색이 주변에 어떤 색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두운 색도 되고 밝은 색도 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색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거리감에 따라서 선으로 드로잉을 하더라도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우리가 밝은 톤에서 얘기했을 때 앞쪽이 밝고 뒤로 가면서 흐려지듯이 그 명확한 관계를 잡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번 시간까지 얘기를 했죠. 자, 저번 시간까지 한 그 명암 단계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제 연필을 이렇게 쭉 잡아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찬찬하게 밝은 색이다, 좀 더 힘을 줘서 중간색이다, 좀 더 힘을 줘서 어두운 색이다,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손의 강약 조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그냥 보기만 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려봐야지. 그래서 손끝에 그것을 머릿속에서 그렇게 입력해주는 지식을 손끝에서 따라할 수 있는 그 근육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기둥 또 원뿔, 빛이 역시나 오른쪽에서 오니까 왼쪽으로, 이것도 투시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뒤쪽에서 빛이 온다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약간 앞쪽에서 빛이 온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더 어두워지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약간 앞쪽에서 빛이 오면은 여기서부터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장 어두운 데부터 진하게 잡아주고 뒤로 가면서 밝아지죠. 또 크게 밝은 쪽으로 오면서 약간씩 밝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중간색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밝아지고 약간 더 뒤로 넘어가면서 또 중간 밝은 색에서 범위가 나와요. 물론 여기가 밝은 색이지만 여기보단 위쪽이 한 번 더 밝은 색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이 밝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흐려진다.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톤을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림자도 기본적으로 어두운 색이지만 시선 방향에 여기가 앞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어두워지고 또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더 진해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어둡기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원뿔 역시나 똑같이 여기가 가장 진해지고 가장 진해지는 부분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오면서 조금 더 진해지죠.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또 약간씩 힘을 빼서 반사광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 톤 안에서, 어두운 톤 안에서 어두운 면을 또 잡아줘요. 또 여기서부터 조금씩 밝아지기. 또 가장 밝은 색에서 하이라이트가 남겨지고 또 외곽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어두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한 번 더 이제 다듬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림자 역시 기본적인 어두운 색이 있고 앞쪽으로 오면서 조금 더 진해지고 또 시작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한 100년 전에 세잔느라는 그 인상주의 시대 화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세상의 모든 물체는 이 육면체와 원기둥, 원뿔, 그리고 구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형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사물을 그리게 됐고, 그 세잔느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서툰 그림으로 보이게 그렇게 그렸는데, 실제적으로 세잔느는 뭔가 테크닉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상주의 화가들, 그러니까 마네, 모네, 뭐 드가, 피사로, 시슬레이 같은 화가들, 그런 화가들이 같은 화실을 다녔었는데 그 화실에서도 가장 테크닉이 좀 부족해서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세잔느였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 그림에 대해서 그런 열등감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자기만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연구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론적으로 더 완벽한 그런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세잔느가 얘기한 육면체, 원기둥, 원뿔로 모든 사물을 환원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이 이제 현대 미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 중에서 특히 피카소가 세잔느의 그 말을 듣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항상 보이는 그대로의 그 모양을 따라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객관화시켜서 사물을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림을 그렇게 뭔가 단순화시킨 꼴로, 시점도 어떤 것은 앞에서 보는 걸로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옆에서 본 걸로 이렇게 다시점으로, 뭐 입술도 뭐 옆에서 본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인물의 어떤 표정들을 머리카락을 그대로 또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머리카락도 어느 것은 옆에서 보는 것으로 약간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해주고, 인물도 뭐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킨 그런 모양으로 형태를 잡아주고 그렇게 그려서 입체파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이론만 가지고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 사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미술사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응용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구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기본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10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쭉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그냥 그 단순한 그런 뭐 어떤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런 아주 그 정말 그 유치한 그런 이론으로 이렇게 그림을 접근하지 마시고 아주 FM대로 이거는 어떤 미술사에 있는 그런 어떤 정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길들여 두신다면은 어떤 미술에 대한 감상이나 그런 것들도 아주 그 효과적으로 고급스러운 어떤 미술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